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 건강 스페셜 빅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김현조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이야기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실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로는 이물질 제거입니다. 예, 들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인가 약간 뜬금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다양한 의료적 개선을 위해서 성형외과 시술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뭐 파라핀부터 필러, 리프팅실, 또 자가지방 이식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성형을 잘 모르지만 네. 굉장히 뭐 이런 거 익숙한 말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게 흔히 그 야매라고 하는 불법 시술. 네, 불법.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범위 또 너무 과하게 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혹시 제거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그것들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부터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예. 또 이물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해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 함께 해주실 전경욱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이물질 제거에 관한 네. 이 주제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네. 합니다. 자, 우선은 말 그대로 인체에 인위적으로 넣었던 이 재료를 다시 제거하는, 뭐 빼내는 수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맞을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 이물질 제거 자체의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물질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이물질이라고 하고요. 네. 영어로는 이제 foreign body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사고 같은 경우에 나서 뭐 유리 조각이 튄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용 목적으로 시술 받은 어떤 특정 부위, 뭐 얼굴이 됐든 뭐 몸이 됐든 특정 부위에 삽입 또는 그 주입한 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이물질 제거 수술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물질의 종류나 그 시술 부위의 부작용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각기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나 또 네. 어떤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대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네네네. 거에 관해서 한번 또 설명 좀 네네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물질 제거 대상이 되는 건 사실 문제가 없으면 네. 제거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물질로 인해서 그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이물질로 인해서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제 시술 부위 자체가 좀 변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술 부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좀 다른 그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들어간 이물질 자체가 그 공업용 실리콘이라든지 파라핀 뭐 이런 것처럼 네. 무허가 제품인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우 최근에 좀 많은 편인 최근에요? 것 같은데 네. 이제 단순 변심에 의해서 시술을 받았다가 네, 받았는데 내 몸에 이제 이런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 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뉴스에서도 봤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나 다시 제거하고 싶다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물질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면 네네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 합법적인 이제 그 시술을 통해서 되는 물질로서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불법 시술에 의해서 주입된 이물질이 이제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피부 자체가 만지는 게 좀 달라져요. 촉감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시술 부위 자체가 뭐 이제 아무래도 소독이 돼서나 깨끗하게 들어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겼다가 몸이 이제 나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염증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피부 자체가 이제 색깔이 변한다든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그 심한 경우에는 괴사라고 해서 썩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좀 석회화라고 하는데 좀 딱딱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아까 뭔가 넣는다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네네네.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넣는 이물질 뭐 그런 게 또 있을 거고 또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불법 의료 시술이 된 네네네. 그런 이물질도 있는데요. 네네네. 이런 것들 한번 종류별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그 이물질의 종류에는 크게 그 합법적인 이물질하고 이제 어차피 이물질은 이물질인 거니까 네. 합법적인 이물질하고 불법적인 이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법적인 이물질에는 대부분 이제 그 파라핀이라든지 바세린이라든지 사실 요새는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파라핀이나 바세린들이. 네.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그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짜 필러를 넣는 불법 필러라든지 아니면 공업용 실리콘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필러 그 합법적인 이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요새 많이들 시술 받으시는 필러,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콜라겐도 있고 코나 가슴에 성형이나 성형 목적으로 집어넣는 실리콘 같이 그런 이제 보형물들, 그다음에 뭐 카테터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의료용 주입물,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는 그 리프팅용 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물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요새는 자가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그런 네네네. 방법들도 좀 많이들 그렇죠.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물질 분류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네네. 이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불법 이물질과 합법 이물질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시기에는 고체형하고 액체형으로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계가 지어져 있는 고체형이나 아니면 경계가 없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액체형으로 나눠서 그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 성형이라든지 가슴 성형이라든지 하는 물질들은 경계가 딱 지어져 있잖아요. 네. 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형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그 고체형 이물질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밖으로 그냥 꺼내기만 제거해내는 하는 덩어리니까 한 번에 그런 빠지겠군요. 식으로. 네네네. 그런데 반해서 네. 액체형 이물질들은 정상적인 조직 사이사이로 퍼져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공업용 실리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제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정상 조직을 손상을 안 주면서 제거한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이미 퍼져 네, 있어서.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이 하나하나 뭐 현미경으로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선은 뭐 불법적이다, 합법적이다 나눠주시긴 했지만 크게는 고체형, 뭐 액체형으로 액체형으로 저희가 돼요. 구분지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코나 가슴 확대 보형물은 단순히 그 고체 덩어리를 그러니까 꺼내면 한 번에 되잖아요. 제거가 될 그러니까 수 이제 있겠죠. 액체형인 그쵸. 이런 불법 주입물들이 조금 시술하기, 다시 제거하기 네네네. 까다롭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이제 좀 그 제형 자체가 좀 안정적인 게 있어요. 네. 우리 몸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액체여도요? 것들, 액체여도. 액체형 중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안에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제거가 좀 많이 힘들고요. 특히 얼굴이 아무래도 시술 부위 중에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얼굴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조그만 이제 제거를 했을 때 변형이 좀 남잖아요. 그럼 조그만 변형을 남기더라도 그 차이를 본인도 알겠지만 제3자도 굉장히 쉽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타인들도. 네, 타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좌우 대칭의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얼굴이다 보니까 의복이나 이런 걸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부위야 뭐 변형이 오더라도 가리면 되는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더 어려운 편입니다, 제거가. 네. 특히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니까 그렇죠. 이러한 이물질이 제거하기도 좀 어렵고 제거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기도 어려울 또 수도 뭔가 있겠다. 흉터나 뭐 상처가 날 수도 맞아요. 있고요. 굉장히 얼굴 쪽에는 주의해서 뭔가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얼굴 쪽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가슴 확대 보형물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보형물이기 때문에 고체형이니까 제거하기는 네네네. 비교적 네, 간단한 비교적 시술인가요? 간단합니다. 네. 그 예전에는 사실 이 유방 보형물 같은 것들이 뭐 제거도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구형 구축이라고 좀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딱딱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양이 변한다든지 위치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촉감 자체가 너무 딱딱해져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셨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제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 가슴 보형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 8월쯤 8년 전에 이제 유방 확대 수술을 받으셨던 한 환자분께서 가슴이 심하게 부어서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이름도 어려워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이라는 굉장히 희귀암을 희귀암 발견을 기염이죠. 하셨다. 예. 그에 따라 뭐 이제 암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뭔가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암이 네. 됐는데 이게 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네. 또 16년 전에 받으신 분이 네. 이번에 연말에 또 한 케이스가 이 림프종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돼서요. 네. 굉장히 아마 연구나 조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거에 관해서도 또 한번 저희 네네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그 발음도 좀 힘든데요. 그냥 네. 간단히 줄여서 이제 림프종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재 성형외과 유방 성형 분야에서는 가장 좀 핫한 그 이야기를 되고 있는 주제고요. 네. 현재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제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가슴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네.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그 캡슐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그 자극된 캡슐 안쪽에서 그 보형물의 표면이 계속 그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그 나중에 림프종으로 발생될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 요런 거 정도로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그 캡슐까지 생기는 것까지 잘못 이해하시면 네네. 캡슐 생긴 것조차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예, 수 예. 있는데 오. 캡슐 자체가 생긴 거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자극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그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 그럼 이제 그게 네, 암까지 그때부터 이제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잠깐 설명을 좀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네. 그 이게 현재까지 보고됐던 그 환자들 중에 84%의 환자들은 오른쪽에 보셨던 저 거친 표면 보형물이라고 그 네, 텍스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거친 표면 보형물에서만 생기고 그것도 사실은 특정 한 회사에서만 그 저기 제품이 나오고 있는 제품에서 나왔어요. 네. 그게 사실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표면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생긴 일인데 근데 하지만 나머지 16%는 결국은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도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회사는 알라겐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거는 이제 이미 생산도 중지가 됐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정말 있고 가슴에 안고 그런 있다는 느낌이 있으실 수 표현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는 그 부드러운 표면 보이시죠? 네네네.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저거는 사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서 훨씬 예전에 썼던 보형물인데 네. 저 보형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 림프종이 생긴 적이 없다고 보고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슴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 특정 회사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왼쪽 같은 거나 아니면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뭐 거친 표면을 가진 이 텍스처 네, 보형물을 삽입하신 분들 가운데서 발병을 할 수 발견했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거친 표면을 가진 아까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네네. 했는데 그거를 그럼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제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 되게 반드시?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관련 증상을 좀 알고 계시고 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최소 8년에서 9년, 길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16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장액종이라고 네.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붉어지고 근데 이게 사실 염증이랑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직이 팽창돼서 이제 그 또 아파지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나도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선은 현재까지는 이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3,0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네, 해요. 그렇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아직 2명의 환자가 발병을 한 상황인데 네, 네, 네. 그래도 앞으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3,000분의 1이라는 게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높은 거거든요. 네. 높다면. 높은 수치인가요? 왜냐하면 뭐 10만 명당 한 명 이래도 사실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3,000분의 1이라는 거는 그렇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사실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질환 자체가 아직은 완전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던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나올 텐데 그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 그 가슴 이제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빨간색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푸른색 그 보이시죠? 네네. 네, 저기가 이제 그 장액이라는 곳이 생기는 건데 저 안에서 이제 저기
보형물의 표면이 저기 자꾸 붉은 부위를 자극을 해서 저기서 이제 돌연변이 세포가 나와서 암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3,00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000명이 수술하시면 그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적지 않은 건데 다행인 건 그 밝혀진 환자분 2분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서조차도 이게 굉장히 진행된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암이 아닌 전암성 병변이라고 그러니까 뭐 제자리암 뭐 이런 경계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네. 그런 식의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발생하시더라도 대다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닌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갑자기 확 부풀어 올랐다.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병원을 좀 수술하셨던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이 보형물의 생산 자체는 중단이 된 거죠?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나 예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혹시나 이 관련 제품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들이 나타나지 네, 네.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뭐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게 당연히 이제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현재 식약처나 그리고 제가 속해지는 대한성형외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제거나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걸 제가 피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막을 제거하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도 3,000분의 1인데 수술에 대한 위험성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술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선제적인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대부분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원래는 그 유방 그 성형 수술을 하시고 나면 네.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MRI를 찍어보시기를 권장을 원래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그것만 사실 잘 지켜주셔도 큰 문제는 안 생기지 싶어요. 네. 이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중간중간 검진도 받아보고 혹시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게 네,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요. 우선은 뭐 합법적인 이물질이었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 짚어봤고 네. 이번에는 불법 이물질 제거 이물질 예, 제거.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네, 네, 이야기를 네. 나눠봐야겠죠. 원장님 다시 한번 이물질 종류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불법 이물질, 합법 이물질 또는 이제 액체형, 고체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합법 이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각종 보형물 왼쪽에 보셨던 뭐 필러나 그 콜라겐이나 각종 보형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주입물 그다음에 리프팅 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뤄드리게 될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불법 이물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네. 그 현재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라핀이라든지 그 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바세린 뭐 이거 군대에서 예전에 뭐 자기들끼리 주입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게요. 바세린 네. 같은 경우 특히나.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합법을 가장한 정품을 가장한 불법 필러들, 카피 제품들, 그다음에 공업용 실리콘 이런 물질들이 좀 있죠. 네. 저희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불법 이물질들이 네. 그러면 주로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시술되고 네. 있나요? 네네. 이게 사실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네. 이게 시술 부위가 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나는 이마가 꺼졌다, 뭐 나는 어디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얼굴만 놓고 봐도 이마부터 턱 끝까지 전 부위가 다예요. 이제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뭐 이마, 눈 주변, 뭐 입술, 코, 뭐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턱 끝까지. 그러니까 이마부터 턱 끝까지 전 부위가 다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제거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물질 중에서 아까 제가 합법, 불법 따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네. 합법적인 물질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네. 흔히 코에나 뭐 턱 끝에나 뭐 이런 데 팔자 이런 데 많이 넣는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이런 부위의 그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거하는 손쉽게 주사 한 방으로 제거하는 약물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행이네. 이제 쉽게 제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불법 시술물인 아까 말씀드린 바세린, 뭐 파라핀, 뭐 이런 그 공업용 실리콘 이런 제품들은 전혀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적인 제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네, 합법적인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또 제거하는 약물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부작용도 유발하고 또 다른 질환도 발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얼굴에
또 다양하게 뭔가 네.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또 흉터가 네, 남을 네.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양한 이물질의 종류들을 정리를 해봤지만 이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봐야지 조금 더 경각심이 그러니까요. 생기잖아요. 네. 원장님 혹시 준비 네,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있는데 네. 저기 심약하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첫 번째 사례 보시면 네.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 필러이면서 사실은 예전에 2차에 걸쳐서 본인이 뭘 하셨는지 잘 모르세요. 네, 이제 불법 시술의 피해자분이신데 본인이 뭘 시술을 받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그냥 위치 파악 정도만 하고 네. 위치 파악 정도만 하고 이제 제거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을 저기 시술 부위가 지금 왼쪽 양쪽 볼이에요. 네네. 양쪽 볼이신 건데 그래서 양쪽 볼을 이제 여기 하이프라고 하는 레이저로 네. 제거를 좀 이렇게 처음에 좀 부드럽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주변 조직과 분리를 시키면서 이 제체가 좀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로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을 줘서. 이게 다시 사실은 꺼내는 거네요. 다시 꺼내는 건데 이걸 조금 사실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짜내야지 긁어내시면 안 돼요.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이걸 긁어내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나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방흡입하듯이 이렇게 긁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 정상 조직도 손상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오. 그 행위로 인해서 이 필러나 불법 시술물들이 정상 조직 사이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더 그런 경우 침투를 하게 돼요. 침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짜내는 게 훨씬 더 긁어내는 것보다 좋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네. 이게 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맞아요. 좀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례 보시면 요 사례는 이제 그냥 수술 직전에 반영구 필러를 이제 콧대에다가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도중에 수술 직전이죠. 네, 수술 직전에 코 수술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저렇게 밖으로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저렇게 저걸 음압이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빨아내는 거. 그래서 저런 음압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니까 네. 저걸 괜히 긁어낸다고 시도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 가만히 냅둬도 그냥 빠지거든요. 네, 짜내기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짜내는 거랑 긁어내는 거 차이는 대충 느껴지시죠. 긁어내는 건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는 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술 보시면 네.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 사진인데 저기 입술에다가 불법 필러를 맞으신 거예요. 네. 입술에. 근데 입술은 다른 데처럼 짜내질 못해요. 이게 조직 사이사이가 네. 좀 단단하기도 하고 파고 들어가는 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리고 뭉쳐서 넣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정상 조직을 꽤 많이 포함을 시켜서 잘라내야 돼요. 밑에 사진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각도 수술하시고 나서 여기 감각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모양도 살짝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사실 보시면 저거는 이제 리프팅 얼굴 이제 당긴다고 리프팅 같은 실 같은 거 넣으셨던 거 네. 이제 수술 저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그 시술 부위 만져지니까 네네. 그런 부위를 조금 제거하고 제거한 것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지방 이식 잠깐 말씀드린다고 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방 이식도 내 거라서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긁어내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거하는 것들 네.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런 걸 이렇게 제거만 하면 다 통증이나 아니면 아까 뭐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나 추가적인 시술도 네네네. 필요한가요? 2, 3차에 걸쳐서 2차나 3차에 걸쳐서 제거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그게 차져 있던 공간들이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복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안타깝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보건 수술 또 2, 3차 네네네. 수술까지 할 수 아니면 있다는 이렇게 거. 이물질 제거가 아예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네, 우리 사례에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선풍기 아줌마 예전에 예.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다 제거를 못 하셨죠. 네, 다 못 하셨고 이제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불가능 경우까지 네네네. 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나도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수술할 때 좀 주의사항 어떤 점들을 염두하면 그 좋을까요? 다른 성형 수술하고 마찬가지로요. 수술 전에 이제 혈액순환제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는 뭐 술, 담배라든지 격한 운동 이런 것들은 뭐 한 달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형 이물질 부작용 이야기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우선은 뭐 불법 시술을 받아서는 안 예, 되고 예, 그렇죠. 혹시라도 받게 되셨다면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 잘 고려하셔서 수술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